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끝에 제가 문득 깨달은 건 제 이름이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박 부장님, 박 이사님. 언제나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직책을 불렀죠. 지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옆 탁자 위에는 텅 빈 명함집이 놓여 있어요. 검은 가죽 표면이 반질반질하게 달아있는 그 명함집은 30년간 제 정체성을 담고 있던 작은 상자였습니다. 명함집을 열어보니 구석에 구겨진 명함 한 장만이 외롭게 남아있네요. 대리급 박성호. 20년 전 제 이름입니다. 대리 박성호. 참 오래된 이름이네요. 퇴직 후 한 달.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요. 카톡 메시지도 오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소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유일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작은 제 퇴직금 3천만 원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라는 것을. 이것은 이름을 잃은 한 남자,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똑똑똑. 어김없이 7시에 울리는 알람에 눈을 뜹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이 시간이에요. 아, 또 7시네?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양치를 합니다. 30년간 반복해온 루틴이 몸에 배어 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무의식 중에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옷장 앞에 섰습니다. 30벌의 정장이 색깔별, 계절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네이비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역시 월요일엔 네이비가 최고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제 손놀림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윈저 노트로 각도를 맞추고 길이를 조절해요. 이 5분간의 넥타이 의식은 제게 하루를 시작하는 신성한 의뢰였거든요. 완벽해. 그런데 넥타이를 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아, 맞다. 퇴직했지. 천천히 넥타이를 풀어 옷장에 걸어두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했던 이 의식이 이제는 의미 없는 동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있을 순 없지. 오전 10시 동네 카페 브라운하우스에 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회의실에서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죠.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성호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하하.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 동료들의 SNS를 훑어봤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후배 김대리의 게시물에 눈이 멈췄습니다. 김대리,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네? 문득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김대리가 처음으로 큰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을 때 제가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만들어준 일 말이에요. 그때 상무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박 부장 덕분에 이런 인재가 나왔다고 하셨죠. 그 칭찬을 받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김대리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후
상무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내가 키운 후배지. 정말 잘 컸어. 여러분도 그 느낌 아시죠? 출근은 신분이었어요. 그냥 돈을 벌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제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곳이었죠. 박 부장님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제 존재의 증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성호 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회사로 향하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모두들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때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급히 확인했죠. 누구지?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스팸 메시지였습니다. 대출 상담 받아보세요. 실망한 듯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아무도 안 궁금하구나. 내가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저. 부하 직원들의 질문을 받고 상사의 지시를 수행하고 고객의 요청을 처리하던 제가 이제는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게 자유인가?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 일도 만날 사람도 가야 할 곳도 없는 월요일 오전. 이상하게도 이 자유로움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럴 건가?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이런 공허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퇴직 후 2주째 되던 어느 날, 제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무료 투자 설명회, 평균 수익률 300%. 뭐지, 이거? 퇴직자 맞춤형 투자 설명회. 안전한 수익 보장. 강남센터에서 오늘 오후 2시. 무료 점심 제공. 무료의 점심까지. 한번 가볼까? 강남 한복판의 42층 세미나실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글로벌 투자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번쩍거리더군요. 이미 50여 명의 중년 남성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접수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네요. 여기 자료와 도시락 받아가세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이었어요. 깔끔한 차림새, 진지한 표정. 분명 대부분 퇴직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남성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작년에 퇴직했는데 여기서 투자한 지 6개월째예요. 벌써 원금의 2배는 나왔어요. 정말요? 2배나?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안전하고 확실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포스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김 대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 화폐 혁명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소개할 골든 코인은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들이 펼쳐졌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수익률 곡선, 유명 기업들의 로고, 그럴듯한 뉴스 기사들. 아마존이 채택 예정이고 테슬라가 결제 수단으로 고려 중인 혁신적 코인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마존이라. 확실하네. 지금 1차 모집에서는
특별히 50% 할인가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늘만, 내일부터는 정가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퇴직 후 불안한 노후, 줄어드는 통장 잔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확실한 기회.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함정이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 그냥 은행에 넣어둘 바에야. 점심시간에 개별 상담을 받았어요. 성우님, 30년 직장 생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퇴직금이 3천만 원 정도시라고 하셨죠? 네, 그 정도입니다. 완벽해요. 3천만 원이면 6개월 후에 9천만 원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분들 중에 손실 본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정말 안전한 건가요? 성우님, 보세요. 이게 지난달 수익 명세서예요. 여기 계신 박 회장님은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억 5천이에요. 화려한 수익 명세서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보상인 퇴직금 3천만 원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다만 오늘 결정하시면 특별히 VIP 등급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내일부터는 일반 등급이라 수수료가 더 붙어요. 그럼 오늘 해야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좋은 투자처 하나 찾은 것 같아. 퇴직금으로 한번 해볼까? 무슨 투자? 갑자기? 아니야, 정말 안전한 거야. 전문가가 보장해줬어. 6개월이면 3배는 된다니까? 여보,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30년 직장 생활 한 내가 사기를 못 알아보겠어? 안전하다니까. 투자 후 3개월. 처음 한 달은 정말로 수익이 났어요. 3천만 원이 3,500만 원이 되었고, 저는 제 선택을 확신했습니다. 여보 봐. 500만 원 올랐어. 내 말이 맞지?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요. 그래도 조심해. 너무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 하지만 2개월째부터 이상했습니다. 수익률 확인 사이트가 자주 점검 중이었고 상담원의 답변도 늦어졌어요. 여보세요? 김 대표님? 제가 어제 연락드렸는데 자동응답기만 나왔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스템 점검 중이니 뭐지? 왜 계속 점검이야? 그리고 3개월 후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업체 골든코인 대표 해외 도피, 피해 규모 300억 원 추정. 뭐라고?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투자 사기로 피해자만 1200여 명. 급히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골든코인 투자 계좌를 확인해 보니 영원, 잔액 영원이라고.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 퇴직금 3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아내가 장보고 돌아왔을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마트에서. 저는 컴퓨터 앞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표정이. 여보, 왜요? 무슨 일이에요? 퇴직금 없어졌어. 네? 뭐가 없어졌다고요? 3천만 원. 다 사기당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충격의 침묵이었어요. 뭐라고요? 장난이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우유팩이 터져 하얀 우유가 바닥에 흘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 다? 골든 코인이라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사기였어.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당하는지.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확실한 기회라는 말에 더 쉽게 혹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 후 불안한 노후를 앞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30년 직장 생활의 보상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퇴직금을 잃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후배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10년을 일했던, 제가 부장으로 승진시켜준 그 후배에게요. 철수야. 나야 형님. 아, 형님,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지내? 회사는 어때? 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철수야, 사실은 형님이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라 혹시 괜찮으면 한번 만나서. 아, 형님. 죄송해요. 요즘 제가 상황이 좀. 전화 너머로 사무실 소음이 들렸어요. 형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 그래? 그럼.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허탈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중에 연락한다더니 연락처를 뒤져 또 다른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해서 30년을 함께한 동기 민수였어요. 민수야, 나야. 성우야. 오랜만이다. 퇴직하고 어떻게 지내? 응. 그럭저럭. 민수야,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까? 커피라도. 그게 요즘 내가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미안하다. 그래? 그럼 언제 여유 있을 때? 응. 그때 연락할게. 미안해, 성우야. 민수도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연락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 명 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카페에서 은퇴 기념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0년 직장 생활의 마무리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카페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토요일에 작은 모임 하려는데 10명 정도 자리 예약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뒤쪽 룸으로 드릴게요. 10명의 동료들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성호 은퇴 기념 모임.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함께 일했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정리했어요. 10개의 의자를 둘러싸고 간단한 다과도 준비했습니다. 2시 10분. 조금 늦는구나. 한 명씩 들어왔지만 2시 30분이 되어도 온 사람은 3명뿐이었어요. 10명 중에 7명이 바쁘다며 불참한다고 연락을 보내온 거죠. 한 동료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주말에 가족 약속이 있나 봐. 그럼 우리끼리라도 즐겁게 해보자. 하지만 대화는 금세 어색해졌어요. 현직에 있는 동료들은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도 저를 의식해서 말을 멈췄고,
저는 끼어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요즘 신입들이. 아, 미안해. 성호야, 요즘 뭐 하며 지내? 응, 그냥 쉬고 있어. 모임은 1시간 만에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중년 여성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요즘 자주 보이시는데 퇴직하신 분 같아. 아, 맞아. 얼마 전에 무슨 투자 설명회 광고 보고 계시더라고. 요즘은 그런데 빠지면 끝이야. 퇴직금까지 다 날리는 사람들 많다던데. 그러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당하면 정말 막막하겠어. 제 손이 떨렸어요. 설마 내 이야기인가? 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추측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집에 돌아온 저는 침울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어요. 아내는 식탁에서 통장들과 카드들을 펼쳐놓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임 어땠어요? 그냥 왔지. 아내가 가계부를 다시 짜려고 하는 거였어요. 여보, 이제 카드도 정리해야겠어요. 연회비 나가는 것들 취소하고. 뭐 하는 거야? 가게 정리하는 거죠.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수입이 없다고? 나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현실적으로 내가 30년 동안 이 집을 책임져 왔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나를 모욕하는 거야? 여보, 왜 이래요? 모욕이 아니라 카드 취소하고 통장 정리하고 마치 내가 더 이상 가장 역할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벌떡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밀려났어요. 아내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나를 안 찾아. 30년 함께 일한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당신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뒤에 숨어 있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아닌 거야?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여보, 아무도 내 전화를 받지 않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거야. 아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화내려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아는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정말 괜찮을까? 저는 처음으로 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박 부장님이 아닌 그냥 성호라는 이름만 남은 제 모습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반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손실이 알려진 지 한 달. 아내와 저 사이의 냉기는 날로 깊어갔어요. 아침 식탁에서조차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침 신문을 읽고 있는데 아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카드 명의를 바꿔야겠어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가계부 정리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경제 관리를 해야겠어요. 당신이 내 카드를 관리한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흔들렸잖아요. 이젠 내가 결제하고 관리할게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돈을 당신이 마음대로 본다고? 난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 3천만 원 날려놓고 지금 자존심 얘기해요? 그건
그건 실수였어. 내가 30년 동안 이 집 경제를 책임졌는데 그 30년 동안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잖아요. 화가 나서 식탁을 쳤어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이 집에 피해를 준 적이 있어? 30년 동안 성실하게. 성실한 사람이 그런 사기에 당해요. 아무 생각 없이 3천만 원을 던져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웃기지 마세요. 당신 욕심 때문이었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작은 술집에 들어갔어요. 평일 낮 시간 몇 안 되는 손님들 사이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소주 한 병 더. 손님 벌써 3병째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다고.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어요. 30년 전 대리 박성호라고 적힌 그 명함이었습니다. 대리 박성호. 갑자기 그 명함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찢고 또 찢어서 작은 조각들로 만들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테이블을 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술 취했나봐. 술에 완전히 취한 채로 술집을 나와 동네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평소 인사하던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 부장님, 박 부장님. 가로등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마주오던 동네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성호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박 부장이었어요. 네, 뭐라고 하세요? 30년 동안 박 부장이었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제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를 아무도 안 찾아요. 30년 함께 일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어떻게 된 거야? 퇴직하시고 좀 이상하시더니. 그때 제 아들 민준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민준아, 너도 왔구나. 민준이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에는 이미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준아, 아버지는 괜찮아?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동네에서. 거실 소파에 앉은 저희 세 사람. 민준은 취한 저를 소파에 눕히고 어머니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을 모두 투자 사기에 당했어. 3천만 원을 전부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자존심만 세우시고. 그때 깨어났어요. 민준아, 언제 왔니? 아버지,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뭔 얘기?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생각해 볼 수도.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집을 담보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상황을 어떻게 해? 아버지가 만든 상황이잖아요. 이제 어머니한테 모든 걸 맡기세요.
아들마저 저를 비난하는 말을 듣고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희들까지 나를. 아버지, 이건 비난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된다고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로 내가 관리할게요. 제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보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장으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아버지로서의 위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됐구나.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망에 빠진 지 일주일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포털 사이트에 골든코인 사기 피해자 모임을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피해자가 1200명이라고 했으니까 검색 결과에서 골든코인 피해자 카페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클릭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음 날 토요일, 을지로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공지한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3층이라고 했는데 사무실 문을 열자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모임 진행자인 중년 여성이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죠?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각자 피해 상황을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한 분이 말했어요. 저는 퇴직금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아직 아내한테 말도 못했어요. 다른 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결혼 자금 2천만 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퇴직금 3천만 원을 30년 직장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공감하는 한숨들이 나왔어요. 30년. 정말 힘드셨겠어요. 가족들한테도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동네에서도. 진행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함께 싸워봅시다. 모임에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골든코인 투자 관련 모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계약서, 설명회 자료, 송금 내역, 모든 걸 보관해뒀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금융감독원인가요? 투자 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 네.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2주 후 저는 피해자 모임 동료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을 찾았어요. 10명의 피해자가 함께 집단 신고를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희는 조직적인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단 신고이신 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한 달 후 시민단체에서 투자 사기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저는 대표로 증언하기로 자원했습니다. 성우님, 준비되셨나요? 몇 분 후에 기자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네. 처음이라 떨리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저희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12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300억 원을 초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인 퇴직금 3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큰 피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인가요? 목소리에 힘을 넣어 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처벌받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3개월 후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투자 사기 업체 골든코인 대표와 임직원들이 오늘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자산 동결 조치 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말이야? 피해 금액의 30% 정도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피해자 모임 진행자였습니다. 성호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신고한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일부 보상이 확정됐어요. 정말요? 얼마나요? 성호님 같은 경우는 약 9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잣말했어요. 900만 원. 전부는 아니지만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9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어떻게? 피해자 모임에서 함께 신고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매정하게 굴었나 봐요. 아니야. 당신이 화낼 만했어. 내가 정말 무책임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역시 내 남편이구나 싶어. 아내의 따뜻한 손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앞으로는 함께해요. 무슨 일이든 둘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후배 철수의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형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철수야? 너가... 형님이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괜찮아. 이해해. 형님,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다른 동료들도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제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용기를 되찾는 것이라는 걸. 네, 철수야. 만나자. 오랜만에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로부터 6개월 후, 제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조용히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어요. 30년간 입었던 정장 대신 이제는 편안한 작업복이 제 유니폼입니다. 동네 전통시장. 저는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과일 가게에서 일해요. 포장, 정리, 손님 응대. 30년 전 신입사원 시절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서툽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세요. 성호 씨, 사과 포장 끝났어요? 네, 사장님. 방금 마쳤습니다. 일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역시 회사 다니셨던 분은 달라. 능숙하게 사과를 포장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나름의 요령이 생겼어요. 시간당 9,000원. 30년 전 대리 시절 월급의 몇십 분의 1이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에요.
손님에게 말해요. 어서 오세요. 사과 어떠세요? 오늘 들어온 거라 정말 달아요. 할머니 손님이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 사람 말도 참 정중하게 하네. 몇 개만 주세요. 오전 일을 마치고 시장 한편 벤치에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어요. 김치찌개와 밥,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입니다. 아내와 전화를 해요. 여보, 점심 먹고 있어. 고생 많아요. 오늘 오후에는 뭐 할 예정이에요? 아, 오늘 피해자 모임 있어. 새로운 분들 상담하기로 했거든. 그래요?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군요. 응.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여보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오후 2시 시민단체 사무실에 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울먹이며 말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들이... 아내가 저를...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함께 싸우면 길이 있어요. 새로운 피해자에게 신고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려요. 6개월 전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같이 금감원에 가죠.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녁 준비해 둘게요. 저녁 식탁. 소박한 반찬들이지만 따뜻한 분위기예요. 조용히 식사를 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상담하신 분은 어떠셨어요? 60대 분인데 퇴직금 5천만 원을 모두 잃으셨대. 정말 안타까워. 여보도 그 기분 아시니까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그런 것 같아. 내가 당해봤으니까. 그분들 마음을 정말 잘 알겠어. 잠깐의 침묵 후에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는 그런데 절대 안 빠질게. 정말로. 알아요. 이제는 믿어요. 앞으로는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천천히 함께요. 저녁 식사 후 동네를 산책해요. 몇 달 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하게 걷습니다. 이웃이 밝게 인사해요. 성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지런히 사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봐요. 별이 몇 개 보입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박성호. 이제 다시 내 이름이구나. 30년 직장이 끝나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퇴직금 3천만 원도 사라졌고 가족의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 찾은 것은 남은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부서진 자존심의 조각에서 얻은 작은 빛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박 부장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박성호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이름은 직책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존재감이라는 것을.
시간당 9,000원을 받으며 과일을 포장하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지금의 삶이 어쩌면 30년 직장 생활보다 더 값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씁쓸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박성호로서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바닥까지 떨어져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처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